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주를 풀어내는 공부를 하겠습니다. 항상 사주를 풀 때 느끼는 것이지만 문점하러 온 사람은 조금이라도 더 좋은 말을 들으려고 하는데 술사는 가감없이 사실대로 얘기를 해주어야 문점자에게 도움이 됩니다. 괜히 문점자를 생각한답시고 안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포장해서 얘기해 준다면 나중에 그 문점자가 그러한 일이 발생을 했을 때 술사를 원망하게 됩니다. 그리고 안 좋은 이야기들을 미리미리 해줘야 거기에 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적으로나 마음적인 대비책을 생각해내게 됩니다. 예를 들어서 만약 물어보러 온 사람의 사주 해석상 이혼수가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. 아시겠지만 이혼이라는 큰일이 절대 그냥 벌어지지는 않습니다. 분명히 원인이 되는 일이 있을 것이고 그 원인을 잘 해결하고 고치면 이혼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. 그 원인이 구성학에서는 세 가지가 있는데 자동살인 오황살과 타동살인 암검살과 파살이 있습니다. 자동살인 오황살은 말 그대로 자신이 만드는 것이므로 자신이 그러한 행동이나 상황, 이유 등을 만들지 않는다면 이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오황살로 인하여 일어나는 인생의 문제들은 진짜 잘 이해를 시켜야 됩니다. 조금만 노력하면 되는 것을 엄청난 상황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아까운 일이 됩니다. 충분히 피할 수 있는 일인데 못 피하고 당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. 그 원인이 경제적인 것도 있고 성격적인 것도 있고 사물이나 사람으로 인한 것들도 있지만 그 원인만 제대로 알아낸다면 방지하는 것은 쉽습니다. 문제가 되는 것은 타동살인 암검살이나 파살로 인한 경우인데 나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. 그래서 그 운을 살짝 틀어서 손 전체를 다쳐야 되는 운을 손가락 하나만을 다치는 상황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. 이러한 비법을 사용하는 사람은 매우 드뭅니다.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공부가 마치고 나면 그것을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. 구성학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개운법이기 때문입니다. 타고난 사주는 바꾸지를 못하지만 찾아오는 운은 바꿀 수 있습니다. 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? 제가 자주 쓰는 말입니다. 실제로 그렇게 사람들을 어려움에서 구해낸 적이 많습니다. 크게는 죽을 상황에서도 구해내었었고 작게는 손재를 입을 뻔한 것을 안 입게 만들었답니다. 역학을 공부하는 이유가 단순히 그 사람의 타고난 팔자를 풀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문제를 읽어낼 줄 알면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 방법도 자연의 순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. 단지 사람들이 몰라서 못쓰고 안 따르는 것입니다. 보통은 처방이라고 말들을 하는데 저는 개운법이라는 말을 씁니다. 그 개운법 중에는 사물이나 주위 환경의 기운을 이용하는 방법이나 사람을 이용하는 방법 등이 있는데 그 방법은 저희 애제자들에게만 전해주는 방법이라서 일단 이렇게 오픈된 공간에서 설명을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. 어쨌거나 어떤 문제든지 해결을 하려고 하면 먼저 문제가 뭔지부터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. 만약 오늘 어떤 방향으로 가면 사고가 생긴다고 하면 그 방향으로 안 가면 됩니다. 아예 원인을 안 만드는 거죠. 구성학에서는 그 문제가 되는 일들을 아주 친절하게 명반해서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. 암검이나 파살을 맞아 있는 궁이나 상수, 그리고 오항이 들어가 있는 궁이나 함께 들어가 있는 상수에 해당하는 의미들이나 사물, 상황들이 안 좋아진다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. 그러면 그 궁에 들어가 있는 상수나 그 궁에 해당되는 상수가 의미하는 것들을 안 하시면 됩니다. 당연히 그 방향으로는 안 가셔야 되고요. 이것이 가장 기초적인 개운법입니다. 이것을 알고 있음에도 꼭 그 궁이나 상수에 해당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거나 해당되는 행위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. 그건 나중에 천천히 하도록 하고 지금은 깨어지고 살아있는 것을 구분하는 것과 그 궁들과 상수가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익히는 게 먼저입니다. 타고난 사주를 풀 때에는 상수보다는 궁의 모습으로 많이 판단을 합니다. 감궁은 자식궁이라 부르고 자식들과 관련된 일들의 모양새를 보여주는 궁입니다. 자식뿐만이 아니고 아랫사람, 비밀, 애정 등을 관리하는 궁입니다. 그래서 그 감궁이 깨어져 있으면
거기에 해당되는 의미들이 잘 안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, 아무 흉살도 없이 잘 살아있다면 그 궁이 의미하는 것들이 살아가면서 아주 잘 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외곽 8궁이 의미하는 대표적인 것들을 적어 놓았는데 이것들만 다 아시면 그 사람의 인생은 그냥 다 아신다고 보시면 됩니다. 총 32가지의 항목들이 들어가 있는데 누가 문점을 하러 오더라도 이 항목들을 벗어나는 법은 없습니다. 만약 태궁이 깨어져 있다면 돈의 흐름이 좋지 않을 것이고 재물 중에서 현금 부분이 특히 안 좋을 것이며 취미나 오락, 연애를 하는 데 있어서 안 좋은 일들이 마구마구 발생을 합니다. 그리고 여기에는 안 적혀 있지만 구설수도 많이 생기게 됩니다. 몸에 칼 떼는 일도 많게 되고요. 만약 깨끗이 살아있다면 그 반대로 해석을 하면 되겠죠? 사주 해석을 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살아있은 궁은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고 죽어있는 궁, 즉 깨어져 있는 궁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를 힘들게 한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왕이면 죽어있는 궁의 행위들이나 의미가 담겨있는 것들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. 각 궁들이 의미하고 있는 것들을 완전히 익히셔야 합니다. 그리고 보통의 사람들은 외곽 8궁 중에 보통 4-5개의 궁이 깨어져 있습니다.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는 것이 고통인 겁니다. 저는 불교는 아니지만 역학을 하다 보면 보통 불교의 교리와 상통한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. 이 고통받는 세상에 왜 태어날까요? 그렇습니다. 업을 풀기 위해 태어납니다. 이번 생에서 업을 다 풀고 나면 다시 환생을 안 합니다. 풀업이 없으니까 괜히 고생하러 올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. 일찍 죽는 사람들은 이번 생에서 풀업들이 딱 거기까지인 겁니다. 너무 안타까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 장수한다고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.